하나 문제가 된 게 기존의 10-3에서 사법시험에도 한번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그때는 되게 황당한 문제였었어요. 이게 일반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은 이런 내용인데 50점짜리로 사법시험에 그냥 탁 나와버렸던 특이한 이 문제가 그때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냐면 관련 문제 보면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95년도 사법시험이네요. 관련 문제 가보세요. 관련 문제 1에 보면 이 본문에 있는 문제가 이제 그때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거예요.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 환송된 경우에 환송 전에 항소심에서 가졌던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그냥 50점짜리로 딱 95년 사법시험에 그냥 탁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요때 요 변호사의 대리권이 부활되느냐, 환송 후에 부활되느냐, 아니면 신급대료 관련해서 이때 것만으로 끝나느냐가 하나의 쟁점인데 판례의 입장은 당연히 부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930년에 보면 환송 뒤라도 항소심이라고 풀이하여 당연히 부활한다고 하는 긍정설이다. 84년도 판례 84 다카 744 판결. 한편 상황은 조금 더 진행돼서 2차 상고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 2차 상고됐을 때는 제2차 상고가 있었을 때 이 경우는 지금 질문에 던진 상황은 아닌데 내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는데 2차 상고됐을 때는 환송 전에 요때 상고심의 소송대리인과 2차 상고됐을 때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되느냐 부분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연히 이때는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하나 더 참고 판례를 안 가르쳐줬으면 덜 헷갈릴 판인데 지금 읽다 보니까 그런 판례를 하나 더 가르쳐줬네요. 그러니까 환송 전에 소송대리인과 환송 후에 소송대리인은 부활하는데 상고했다가 2차 상고가 있는 상황까지 전개됐을 때의 상고심에서의 대리인이 제2차 상고의 대리인으로 부활되느냐 부분서는 부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네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10-3의 문제를 받고 아예 10-3 문제를 보는 김에 한편 2주 이내 상고가 두 번째 적법하다면 하고서 지금 어떤 문제냐면 문제가 긴데 그 두 번째 설문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설문은 이 청구가 여러분이 객관적 병합에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청구를 1번 청구와 2번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청구, 객관적 병합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쭉 읽어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억 3천만 원이 어떤 금원지급 청구가 사건이 두 개 있네요. 말소 등기 청구와 금원지급 청구를 병합해서 병합 요건은 충족해서 병합해서 냈는데 1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두 개, 1번 청구 기각, 2번 청구를 기각했는데 패소한 원고는 두 개 청구 중에 말소 등기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어요. 뭐 금원지급은 자기 입장에서는 한번 처음에는 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2번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안 하는 이런 상황으로 자기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1번만은 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1번은 항소를 했어요. 1번 청구 부분만 항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항소심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항소심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한 바 없다. 이런 게 세 번째, 네 번째 줄 나오는데 확장한 바 없다. 1번 청구만 항소를 했는데 2번 청구까지도 다시 심리의 심판의 대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뭐 확장 같은 건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1번만의 항소가 항소심에서는 2번 부분에 대한 확장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부분만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상소심 전문이 등장해야 돼. 상소심 전문 김기준. 2번 부분 어떻게 돼? 항소 지금 1번 부분만 지금 항소를 했다고 돼 있잖아. 1번 부분만 항소가 있어.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뭐 청구 취지를 더 확장하지도 않았어.
그럼 요 2번 부분은 어떻게 돼? 항소심에서 2번 부분. 같이 올라가서. 그렇지. 확정이 차단되고 2심되니까 확정이 차단되고 2심되긴 하는데 실제 심리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청구치를 확정한 바는 없으니까 2번 부분까지 다시 처음에는 1번 부분만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2번 부분도 심리의 대상을 끌기 위해서 확장을 한다면 가능은 한데 지금 2번에 대한 확장은 없었어. 그렇지만 올라오기까지는 올라와. 확정이 차단되고 2심까지는 되지만 실제 현실적인 심리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2번 청구 부분.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1번 청구 부분에 대한 것만 심리가 내려져서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어봐봐. 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었어? 항소가 이제 2번은 이제 심리의 대상은 안 되고 1번 부분만 항소가 기각됐어. 그러니까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고 그것에 불만을 표현했지만 항소가 기각됐어. 2번 부분에 대해서 항소가 기각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한 번 또 피고가 상고를 했어. 요 부분에 대해서 1번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어. 그러면 잘 봐봐. 확정이 차단되고 2심되는 게 1심에서 2심 갈 때는 2번 부분이 끌려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대법원 갈 때는 2번 부분의 존재가 상고심까지 또 끌려가느냐 마느냐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일단 한번 끌려 올라가는 건 어느 단계에서만 끌려 올라가? 요 그림에서 볼 때는 1심에서 2심 갈 때만 끌려오는 거야. 확정 차단 2심 되는 건 1심에서 항소심 갈 때. 그래서 2번이 확정이 차단되고 2심이 됐지만 실제 심리의 대상은 항소심에서 2번 청구 부분은 되지 않았으니까 1번에 대해서 상고가 되더라도 2번은 요번의 경우는 상고심에 2번이 확정이 차단되고 2심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인제는 나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2번 부분이 1심에서 항소심 갈 때는 상소 불가분 원칙 때문에 같이 확정이 차단되고 2심 돼서 끌려 올라가는데 끌려 올라갔던 그 2번이란 존재가 이제 1번에 대한 상고했을 때도 계속 끝끝내 달라붙어서 마지막까지 올라가느냐 이제는 떨궈지느냐 부분에서 떨궈진다는 거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2번 부분은 어디서 매듭이 져지느냐가 하나 문제가 돼. 1심에 대해서 확정이 차단되고 2심되고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은 안 되지만 이게 어디쯤에서 지금 1심과 2심에는 달라붙어서 올라와 있잖아. 달라붙어서 올라와 있는 게 어디쯤에서 완전히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게 되느냐야. 그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 그래서 보면 932면에서 33면에 보면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라는 입장이 있고 항소심의 판결 선고시라는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뭔가 판결의 시적 범위가 변론 종결시니까 여기서도 변론 종결시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입장이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주류적인 입장과 실무는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할 때쯤에 즉 그때 판결 선고는 뭐에 대한 판결 선고야? 1번 부분 청구에 대한 판결 선고할 때에 2번은 이제 완전히 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때 왜 변론 종결 시설이 등장해서 여러분이 그냥 변론 종결 시가 더 내리에 오래 남냐면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 때의 변론 종결 시 때문에 1번 부분이 더 내리에 오래 남는데 이 경우는 2번 부분은 실제 심리가 된 게 아니니까 변론 종결 시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심리가 우리가 됐을 때 뭐 기판력의 시적 범위 같은 걸 따질 때 변론 종결시가 중요한 의미로 계속 다가오는 거지. 이 경우는 지금 2번 청구 부분이 변론 종결을 하느냐 아니냐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심리된 게 아닌 거야. 2번은 오히려 1번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항소심 판결 즉 1번 청구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그 즈음에 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했을 때 2번 부분은 이제 항소심의 판결 선고 1번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에 나가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2심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상고에 있어서는 불가분 원칙 같은 것을 작동을
하면 안 되는 상태에서 1번 청구 부분만 상고심에 가는 거야. 1번 청구 부분만. 2번은 이제 나가 떨어진 거야. 다만 나가 떨어진 시점이 어디냐가 하나 문제가 됐었을 뿐이지. 이해됐죠? 그래서 1번 부분만 올라가서 1번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질문이 가서 보면 2주 이내에 상고가 제기되어서 문제 그 자체의 문제는 적법하다라고 한다면, 그 적법하다면이라는 가정을 붙인 것은 앞에 1번 부분에 대해서 뭐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했다, 뭐 부적법하다, 이게 내리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때문에 일단 전제로 적법하다면이라는 전제를 이번에 줬네요.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이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런데 다시 그 질문 이전에 세부적인 질문 이전에 본 질문에 가서 보면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말소 등기 청구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뒤 항소심은 말소 등기 청구 부분의 인용뿐만 아니라 금원 지급 청구 부분도 심리 판단에서 인용해 주었다. 이 그림을 지웠는데 여기서 왜 나가 떨어졌을 것 같은 것인 2번 부분의 판단이 등장을 했었을 것 같아요. 계속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아까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된다. 여기께 대법원 갔다가 파기되더라도 다시 열리는 환송 뒤에 열리는 항소심은 어디 거부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상고심 가기 전 단계에서 심리가 열린 것을 생각하니까 원래 상고심에 가면서 아까 2번은 나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 왔는데 왜 지금 원래 질문에 가서 보면 여기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한 환송 후에 항소심에서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요때 2번 부분이 여기에 잠재적으로 끼어 있었던 이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생각하다가 1번 부분만에 대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2번 부분에 대한 기각 판단을 했다.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가서 6째 줄점 보면 원고의 금 1억 3천만 원의 금원 지급 부분도 심리 판단에서 기각이 아니라 인용하였다. 파기 환송됐으니까 뭔가 그것에 따르면 여기 패소했던 게 이쪽에서는 인용하였다. 요 1번도 인용되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파기 환송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승부가 뒤집힌 뭐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 건 같아요. 그래서 1번 청구가 인용된 거는 뭐 대법원까지 갔다 오면서 끈덕지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해되지만 인용됐다고 이해되지만 2번 부분은 날라갔다고 생각한 게 왜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더더욱 살아있을 뿐더러 뒤집혔잖아요. 승부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2번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있었던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쭉 한번 저기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2번 부분은 여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고되기 전에 2번 부분은 확정이 차단돼서 2심까지는 되어 있지만 올라와는 있지만 실제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1번 청구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2번은 언제 완전히 날아가는 거다의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현재의 입장은 주류적인 실무의 입장은 언제 날아간다? 2번은 2심에서 요 1번 청구 부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2번은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거다. 근데 1번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다 보니까 파기가 돼서 왔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2번은 완전히 날아갔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2번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 다음에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공방에 비춰서 뒤집히는 꼴이 되면서 인용이 된 상황에 판결을 해줬는데 이게 잘못이다? 어떻다? 지금 좀 아까까지 설명한 것에 의하면 2번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판단이 나왔어요. 인용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제 2차 상고가 됐다고 쳐봐요. 인용이 되니까
요번에 피고가 요번에 또 한 번 2차 피고는 여기서는 기각이 됐으니까 청구가 기각되고 기각이 됐으니까 원고가 항소했다가 승부를 뒤집어서 원고가 이기는 꼴이 됐으니까 요번은 2차 상고는 피고가 하는 꼴이 될 것 같은데 피고 입장에서는 뭐도 하나 물고 늘어지는 거냐면 이번 청구는 이미 끝난 게임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승부가 뒤집히면서 자기가 지금 물어내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에서 물고 늘어졌더니 2차 상고에 올라갔던 대법원 보니까 지금 좀 아까 같이 우리가 같이 살펴본 논리에 의하면 이번 청구는 이제는 끝난 것인데 지금 환송 뒤에 이번 부분이 심리가 돼서 뒤집히면서 인용이 된 이것에 대해서 2차 상고심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끝난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판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끝났던 건데 판결이 나와 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2차 상고심에서 파기하는데 굳이 2차 상고심이 또 한 번 환송할 필요 없이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까지는 하는데 스스로 자판을 해요. 굳이 돌려보내지 않고 왜? 추가 공방이 있을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건 그닥 자기가 당사자 얘기를 더 추가로 파기한 것에 따라서 펼쳐지는 것에 대한 여하는 관계없이 뭐 때문에 파기했냐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줄 게 아닌 게 판단이 됐으니까 스스로 자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그때 제도로서 하나 등장하는 게 훈찬이 뭐일 것 같아. 파기하면서 한번 우리가 어디서 언뜻 한번 나왔는데 실제 끝난 사건인데 뭔가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한 어떤 제도가 있어요. 원래는 끝난 건데 끝났다는 말을 한자로 두 단어로 말해봐. 끝났다라는 말. 응? 종결 쓰냐? 종료로 써야지. 종료. 그다음에 뭐가 끝난 거야? 재판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 한번 써봐. 소송. 그럼 두 개 붙여봐. 그것은 이제 판결은 아닌데 뭔가 얘기해 준다. 소송 종료 선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살아있을 게 아닌데 살아있어서 와 있으니 제2차 상고심에서 볼 때는 이거 날려져서 어디서 날아갔었어야 되냐면 1차 상고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1번 청구 판결이 내려졌을 때 즈음에 날아갔던 게 지금 살아있을 뿐더러 승부가 뒤집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파기하면서 스스로 굳이 더 주장 필요가 없으니까 환송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자판을 소송 종료 선언을 해서 그거 깨끗이 정리해준다. 없는 것으로 해준다. 날아간 것으로 해준다. 이해되겠어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어느 시점에 날아갔었던 거다? 원래 환송되기 전에 항소심에서의 판결 선고 시점에 그거는 날아갔던 거다라고 소송 종료 선언을 확실히 여기서 자판으로 굳이 이걸 환송까지 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그냥 자기네가 그렇게 내려준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해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933면에 보면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대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경우는 환송할 필요 없이 자판으로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소송 종료 선언이 이런 경우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법원 단계 판결을 가끔 가다 보면 소송 종료 선언이 등장하는, 소송 종료 선언은 판결급 중에는 소송 판결에 가까워요. 우리가 판결의 종류 중에는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라는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안 판결이라기보다는 소송 판결에 가까운 거죠. 성격상 판결이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그 성질에 비춰서는 본격적인 본안으로서 원고 네 말이 맞다라든지 이 본안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문전에서의 취급을 정리해 준다, 뭐 이런 급으로 본다면 소송 판결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판결의 종류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행소송인데, 이행소송 말고 확인소송, 형성소송이 있는데, 소송 종료 선언은 확인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본안보다는 소송 판결에 해당하는 그런 급의 어떤 판단이에요. 그래서 소송 종료 선언을 여러분이 찾아보려면 교과서에서는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 소취하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소취하 또는 그 앞에 소송 종료라는, 소송이 종료되는 총론에 가서 보면 일반 교과서에서는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게 나오고, 아니면 소취하 부분서 나오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소를 취하했는데
뭔가 때문에 그 소치하의 유효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치하가 유효하다. 근데 무효냐 유효냐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이 살아있는 꼴이 됐는데 확실히 소치하가 제대로 된 거다라고 하면서 끝난 거다라고 종료선언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송 종료선언 교과서에서 소송이 종료되는 뭐 그런 총론적인 부분 아니면 그 바로 다음에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에 있어서 소치하 부분 등에서 나오는 제도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10-3까지 설명했고요.